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여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과 여야 대표 만남에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았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하루 만에 오늘 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분위기가 좀 다시 바뀐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내란 청사는 이제 보복이 아니고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과의 절연을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정 대표의 연설 전체적으로 좀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저는 어제 그 여야 대표 만남하고 대통령과 하고 오늘자 일면에 사진들이 다 실렸잖아요. 네. 그래서 살짝 기대를 했거든요. 네. 근데 매우 실망스러웠고요. 결국 또 내란 얘기를 했고 저희가 작년 겨울에 계엄을 겪으면서 우리 당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다 그 어려움을 겪고 결국 탄핵 심판 받고 지금 특검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특검에서 그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되겠죠. 그런데 그 평가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계속 내란을 운운하면서 제1야당을 대상으로 위헌정당 해산, 약간 겁박하듯이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어제의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만남은 협치를 강조했던 그 만남은 그러면 거짓이었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늘자 뉴스에 보면은 청년의 실업률이 진짜 역대 최저치를 실업률이 이제 계속 높아지고 있고 네네.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청년과 미래에 대한 메시지, 실제로 민생에 대한 메시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걸 좀 기대했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정부가 잘 되는 걸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약간 미래에 대한 내용보다는 너무 과거에 얽매였던 메시지들만 돼 있어서 정말 1시간 동안 더 다 들었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네.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네. 네,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당 대표니까. 네, 어제 그 자리에서 처음에 악수 나누면서 협치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은 근데 그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었습니다. 네. 또한 그 장동혁 대표 제안으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를 하기도 했었는데 어제 그 회동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들어보고요. 민생경제협의체 이거 실효성이 있을까요? 실효성이 있어야죠. 네. 그 어제 회동은 저희 장동욱 대표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서로 좋은 윈윈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정청래 대표가 악수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해외 정치인들은 위트를 많이 쓰는데 우리 장동욱 대표도 위트를 써서 그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네. 마늘과 쑥. 네. 그리고 이제 세게 발언하지는 않으셨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은 다 전달을 했던 것 같고 노란봉투법 이슈라든지 특검 관련된 것들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특검을 빨리 끝내주시고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보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특검에서 기대하는 내용들이 안 나오는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그 특검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법안들을 발의했고 심지어 내란 재판 특별부까지 해서 사법부까지 가져오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죠. 그런 와중에 이제 민생경제 협의체, 민생이 중요하고 실제로 지금 국민들이 우리 당은 이제 선거로 심판을 해줬잖아요. 불법 계엄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는 좀 우리의 팍팍한 민생을 좀 잘 돌봐줘라라고 요구하시는 그 지점에 대해서 여야가 이제는 손을 합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저는 이제 정례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이슈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야당이 지금. 요구할 때 열리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자주 요구를 할 겁니다. 부동산 대책도 나왔고 지금 저희가 필리버스터도 하긴 했지만 노란봉투법 이슈도 있습니다. 실제로 노란봉투법 이슈 같은 경우는 기업 입장에서는 일자리랑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입법을 하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그게 민생이랑 연결돼 있고 그리고 또 더 센 상법 같은 경우도 결국은 다 민생이랑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런 이슈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은 논의를 좀 더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삶이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라서 그런 이슈들은 계속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을 이제 밝게 웃으시면서 마무리 문제 대답을 해 주시는데 또
밝게 네. 대답을 하실 수만은 없는 네, 그렇죠. 그런 질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네. 국회 본회의에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이제 표결에 네. 붙여지게 돼 있는데 네. 11일 그러니까 이제 모레 그렇죠, 표결에 그렇죠. 붙여질 가능성이 있죠. 좀 높은 걸로 네, 네, 네.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가결이 민주당이 그 지금 과반수 이상의 네, 네, 네. 의석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결에 대한 전망도 좀 높게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저희가 총선 기간에 불체포 그런 특권 내려놓기 사인을 했어요. 네. 그 출판 기념회도 안 하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이미 이 면책 특권 내려놓고 본인은 수사받겠다, 정정당당히 수사받고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민주당의 숫자랑 상관없이 그 법안 표결에 굳이 우리 당 의원님 하시는데 다 특권 내려놓으셨고 이제 수사받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굳이 들어가가지고 표결을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거는 뭐 민주당이 과반이니까 알아서 통과가 되겠죠. 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지만 그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미 권성동 의원께서는 그건 본인은 가서 수사받겠다,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크게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네. 자, 그리고 한편 미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을 태울 전세기가 이르면 내일 현지로 출발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부가 아주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 무능 외교에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또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저희는 진짜 무능 외교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뭐 그 한미 회담을 가지고 역대급 성공이라고 정말 자화자찬했는데 그 자화자찬 뒤에 정말 역대급 뒤통수를 맞은 거잖아요. 트럼프로 하여금.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기업들까지 데려가가지고 1,500달러까지 추가해가지고 거의 5천억 달러에 해당되는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돌아온 것은 정말 저는 쇼킹했거든요. 그 장면들 저희 국민들이 그것도 불법 체류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체류는 할 수 있지만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닌 상태였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마치 중남이 왠지 이제 불법 체류 범죄자들처럼 다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인질처럼 데려가는 그 장면에 도대체 정부는 뭐 했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핫라인은 왜 작용하지 않았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도대체 한미 정상회담 때 비공개 때 무슨 얘기가 있었길래 갑자기 끝나자마자 선물을 주고 왔는데 700조의 선물을 줬는데 이런 뒤통수를 맞게 하냐. 네. 그런 걱정들을 막 쏟아냈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때 이제 한미 회담 정상회담 때 그래도 그렇게 트럼프로 띄워줌으로써 기분 좋게 하면 저희가 해야 되는 몇 가지 말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나 안보 관련된 메시지를 좀 줬어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는 전혀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조지아주에서 일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에스타 비자나 이 비자로 들어가서 하는 게 약간 관행적으로 돼 있었나 봅니다. 네. 그런데 이 관행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괜찮은 취업 비자를 한국만의 취업 비자를 달라라는 요청들을 꽤 오랫동안 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한미 정상회담 때 이 정도 내용은 얘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미 투자를 하니까. 네. 저희가 호주나 싱가포르는 이런 취업 비자에 관해서 특별하게 취업 비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희는 충분히 그런 걸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메시지조차 못했고 이제야 와서 취업 비자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늦었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발의하신 법안 네. 이야기로 좀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오버 투어리즘 문제를 네. 각 지역에 맞게 개선할 수 있게 하는 네.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북촌 같은 이제 한옥마을에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네. 수 있는 소지를 좀 없애는 쪽으로 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법안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세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K 컬처나 K 문화가
급속도로 뭐 좋아져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는 건 저희는 너무 환영한 일이고 네. 아시는 것처럼 북촌 한옥마을은 정말 외국인이 첫 번째로 가고 싶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 이제 관광진흥법 안에 여행업, 숙박업이 있고 북촌은 한옥마을로 좀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옥 체험업을 할 수 있게끔 그게 오픈이 됐는데 그 한옥 체험업이 그냥 기존에 살던 분들이 이제 약간 게스트하우스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약간 호텔로 운영하는 그런 법인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그 일반 거주자 옆에 약간 호텔처럼 지어놓고 한옥 체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가서 보니까. 그래서 기존에 살던 거주자들이 근데 이분들은 그런 기존의 호텔 관광 관련된 그런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아요. 그냥 여기 북촌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그래서 기존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오히려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밤늦게까지 거기를 막 관광객들이 돌아다니고 고성방가를 해서 거주자들이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네. 최근에 그 종로구청이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돌아다니지 말자 그런 조례를 발동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거기서 일하는 상인분들은 또 되게 막 반대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이 그 오버 투어리즘이 갖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래서 최소한 거주자랑 관광객들이 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그 관광진흥법을 좀 개정해서 조례로 그러니까 그 지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가이드를 주고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개정하는 내용들을 넣었고 실제로 그 아직 이제 발의만 되는데도 네. 꼭 통과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지금 빗받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그렇죠. 요청이겠네요. 내가 여기 사는데 네. 관광도 좋지만 내가 이사를 해야 되냐 이런 요구가 정말 기존에 어마어마하거든요. 뉴스도 많이 이제 접했던 그런 이게 최근 3, 4년 사이에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그런 불편 또한 같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불편을 서울시와 종로구가 같이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일터에서의 괴롭힘 방지법 이것도 발의하셨는데 여쭤볼 게 그 법안을 통해서 직장이 아니라 일터라는 개념을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그 1년 전에 네. MBC에서 고 오요한나 기상캐스터의 이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은 있었다라고 하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법상으로는 5인 미만의 사업장 그리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으로 그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근데 이런 부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을 좀 보호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법안 자체를 이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자체가 아니라 법안 자체를 새로 만드는 제정법을 좀 냈고요. 그리고 이 일터라는 개념이 약간 직장하고 이제 좀 굉장히 확대한 겁니다. ILO에 의거해서 네. 거기는 워크플레이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일하는 곳이 꼭 직장의 개념이 아니더라도 이제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내가 일하는 곳 워크플레이스가 곧 나의 직장이야라는 좀 넓은 개념인가요? 넓은 개념으로 넣어서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괴롭힘으로부터 좀 보호를 받아야 되고 괴롭힘을 당하면 그런 분들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좀 받을 수 있게끔 국가가 좀 더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법안을 냈죠. 뭐 폭넓게 괴롭힘 네. 당하지 않고 마음껏 네.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직장 내 환경을 네, 만들자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지만 네. 일터 괴롭힘 방지법으로 네. 좀 생각해 주시면 개념을 좋겠습니다. 좀, 예, 확대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보호에 대해 사람들이 확대되거든요. 이 네. 법안에 따르면. 그래서 네. 의원님이 이제 기후 전문가신데 처음 이제 의회에 입성을 하실 때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고 국회에 들어왔다. 이제 네. 정치를 좀 하시고 나서는 네. 결국 그런데 정치를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 안에 이제 들어있는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에는 국회 기후 특위의 야당 간사로 이제 선임이 되셨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남다른 책임감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임기 동안 의원님이 네. 희망하시는 정치 마지막 정치.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기후라는 파트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협치를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파트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기후하면 왠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돼라는 그런 약간 규제적인 측면이 더 강화되는데
올해 우리가 폭염도 겪고 네. 집중호우도 겪고 지금 강릉은 또 가뭄으로 너무 그렇습니다.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한쪽은 비가 또 너무 많이 오고. 네, 그래서 이런 이상 기후에 그 국가가 국민의 생명하고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안으로 좀 사회 안전망을 좀 넓히는 그런 법안을 일단 기후특위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싶고 네. 그런 것들을 여당 의원들과 설득해가지고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거. 지금 여기 진짜 정치를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아까 이 일터 괴롭힘도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시키는 과정이 쉽지 않고 이 모든 네. 과정들이 그래서 이제 그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이 협치의 정치 뭐 이런 것들을 좀 기후 쪽에서는 제일 먼저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민생 관련된 법안으로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가 너무 싸우고 있어가지고요. 마칠까요? 시간은 조금 더 남아있긴 합니다. 마칠까요? 예.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웃으면서 그 정치에 관해서 또 할 말씀을 다 하시는 게 쉽지 않은데 의원님 보면 항상 그런 인상을 받고 또 예,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은 그 파워 인터뷰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